북한의 1만 방공망은 제쳐두고 일본은 세계 3위에 촘촘하고 강력한 방공망을 갖추고 있는 국가입니다. 일본의 이런 방공망은 당연히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무서운 속도로 만들어졌고 섬나라인 만큼 해군 방공망에 집중 투자를 해왔고 전력도 막강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오늘은 한일 전쟁 시 한국은 일본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을까? 라는 내용으로 일본의 강력한 방공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상자위대를 보면 기본적으로 1년에 잠수함 한 척과 마약급 한 척, 차기 호위함 2척을 동시에 진수할 만큼 집중적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지스함은 만재 9,500톤 공고급 4척과 1만톤급 아타고급 2척, 마약급이 2019년에 진수되면서 8척을 보여줍니다. 이들 이지스함은 모두 SM2, SM3를 무장하고 해자대의 운용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1만톤 아타고급 이지스함은 4척으로 아타고함, 아시가라함, 마야함, 하구로함이 있으며 9,500톤 공고급 이지스함도 4척으로 공고함, 기리시마함, 목효함, 츠카이함이 있습니다. 7,000톤급 아사히급 주니스함은 2척으로 아사히함과 시라누이함이 있으며 아키즈키급 준이지스함도 4척으로 아키즈키함, 데루즈키함, 스즈즈키함, 후유즈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일본 항공자위대의 방공력입니다. 일본 항자대는 조기 경보기를 총 17대를 보유 중이며 이 767은 일본 정찰 자산의 핵심 전력입니다. 이 767 4대는 1998년에 도입하여 2018년부터 성능 개량과 수면 연장 사업을 실시하여 2020년까지 전량 재배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EC 13대는 2014년에 이 ED로 대체 사업이 시작되면서 현재 2대가 인도되었고 전량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럼 일본의 촘촘한 육상 조기 경보 레이더 전력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레이더가 산 정상에 촘촘히 배치되어 섬나라 특성상 레이더 사각지대와 수평선 제약이 육상에 비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JFPS-2 레이더는 거의 40년이 다 된 구식 레이더로 12기 중 7대는 폐기되었고 현재 5기가 남아 있습니다. 2020년부터 최신 레이더인 JFPS-7으로 교체됩니다. 이들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JFPS-3 레이더 400km, JFPS-5 레이더 1800km, JFPS-4 레이더 550km, JFPS-7 레이더 430km입니다. 주력 레이더인 JFPS-3 레이더는 꾸준한 개량을 거쳐 현재 일본 전역에 7기가 배치 중이며 JFPS-4 레이더는 6기가 전역에 배치되었고 특히 출력이 강한 레이더인 JFPS-5는 2008년부터 4기가 배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JFPS-7은 5기가 2020년부터 배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일본 전역 4개소에 설치된 JFPS-5 장거리 레이더는 중국 본토 거의 3분의 1인 북경, 서한, 해남도 등 광대한 지역 상공을 감시하죠. 그럼 지금부터는 일본 열도의 지대공 미사일 전력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지상에 패트리어트3 34개 포대를 운용하며 패트리어트3 1개 포대는 8개의 발사대로 구성되는데 1개의 발사대에는 최소 8개에서 16개의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즉 34개 포대면 발사대만 총 272대이며 최소 2176개에서 많게는 4352개의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1개 포대당 관제 차량 1대, 통제 레이더 1대, 발전 시설 1대, 레이더 1대로 구성되니까 추가로 레이더 34대가 부대 설비와 함께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개발한 03식 지대공 미사일은 18대 포대를 운용 중이며 추가로 14대를 도입 중입니다. 1개 포대에 6대의 발사 차량을 운용하며 마찬가지로 1개 포대에 전력 공급 차량 1대, 레이더 차량 1대, 탄 운반 차량 1대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11식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16개 포대를 운용하며 11식은 최후의 방어 전력으로 적 순항 미사일과 소형 UAV로부터 레이더 기지, 활주로, 발전소 등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육자대의 경우에는 기지 방어를 위해 1개 포대당 4연장 발사 차량 2대와 레이더 및 통제 차량 1대로 구성합니다. 또한 항자대의 경우 기지 방어를 위해 1개 포대당 4연장 발사 차량 4대와 레이더 및 통제 차량 2대로 구성됩니다. 총 보유 수량은 육자대 9개 포대, 항자대 7개 포대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93식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113대를 운용 중이며 360도 회전이 가능한 4연장 발사기는 2개 목표물을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며 11식과 마찬가지로 적 헬기, 순항미사일 등의 방어 임무를 맡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이지스 어쇼어 2기가 배치되면 기존 이지스함의 미사일 방어 임무 부담이 줄어들면서 해상 방위에 집중이 가능하게 되죠. 이처럼 일본은 막강 방공 전력 외에도 섬이라는 지리적 이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수백 미터 고도에 설치된 레이더는 사각지대와 수평선 제약을 거의 받지 않고 65에서 110km 수평선 거리 확보가 가능해지죠. 이때 저고도로 레이더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공격하는 순항 미사일은 장점을 거의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일 전쟁 시 한 발당 40억 이상 하는 현무3를 대량으로 쏘는 식으로 소모전으로 끌고 간다면 경제의 규모가 더 큰 일본이 유리하겠죠. 마치며 그렇다면 일본의 방공 전력을 뚫거나 타격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일본의 고가 방공 미사일들을 싼값에 소모시킬 수 있는 저렴한 대량의 자폭 드론은 어떨까요? 공중에서 수십 수백 대의 자폭 드론을 운영해서 일본의 고가 대공 미사일들을 일부 소진시킬 수만 있어도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생각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쁨입니다.